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도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헬기가 광주 도심에 추락하면서 탑승했던 소방관 5명이 전원 사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행자 1명도 부상을 당했죠. 또 러시아 접경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던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어제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우선 헬기 문제를 보자면 헬기 도심 추락 사고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이번의 경우도 조종사의 헌신 없이는 정말 큰 사고로 번질 뻔했는데요. 그래서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이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이 여객기에 우리나라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서 희생됐는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승객이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정말 날씨만큼 우울한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인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지금 7월 중반에 후반으로 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이렇게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지금 아주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날씨도 아주 우울한데요. 예. 오늘 그 카피를 마지막 구조. 이걸 어제 자정에 막 쓰고 있었는데 예. 그로부터 몇 분 후에 말레이시아 또 여객기 추락 사고가 보도가 돼서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군 항공정비병 출신이거든요. 아, 공군 출신이세요? 네. 거기다 기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면 특별히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 아주 안타깝기가 그지없고요. 특히 어제 이제 우리나라는 5명 한 팀인 강원소방특수구조단 1항공대 헬기가 추락하면서 끔찍한 사고가 광주 도심에서 벌어졌는데요. 화면 보신 분들은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아마 헷갈리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숙연해지는 것이 이분들이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상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피해서 그래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추락을 했죠. 예. 지금 이제 이 시민들이 거기에 조화를 많이 갖다 놓고 있다고 하고요. 예.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제 블랙박스가 수거됐습니다. 예. 6개월 정도 조사 걸린다고 하고요. 빨리 또 사고 원인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글쎄 말이에요.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생된 5명의 소방관 중에 약혼을 앞둔 결혼을 앞둔 9월 결혼을 예, 앞둔 예. 이은교 소방사가 그래서 더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네. 예. 이게 항상 사고를 요번에도 조종하시는 분이
줄이는데 아주 자기 목숨을 던진 정말 거죠. 기체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예.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뿐이 아니고 지금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교수님 그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압니다. 예. 하나의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수많은 전조가 있다는 거죠. 29번의 이제 네. 이상 징후가 있고 네. 300번의 잠재적 징후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 지하철 어제 오후 그것도 5시 사고가 41분 있었죠. 네, 이 시청역에 진입하던 전동차 4호 차량에서 네. 에어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승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문제는 부산 지하철이 전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젊을 때 개통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20여 년이 넘어서 이 고쳐 쓰고 이제 이러던 것이 이 차량 노후화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 이게 세월호 문제 계속 지금 이제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또 저희 그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 서울 석관동이라고 있는데요. 예, 예. 도시가스 배관 작업 중에 예. 이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대요. 한 명 인부 화상을 입었고 저런. 문제는 또 가스 차단, 주변 통제, 소동이 있었고 여기에 이어서 어제 자정이 넘자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기 295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제 새벽에 CNN을 보니까 미국 뉴스에서는 또 3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벌써 280명 승객의 15명 승무원 전원 사망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스라엘 공습에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에서 미사일 격추로 추정이 돼서 그죠? 정말 이건 엉뚱하고 안타까운 사고 아닙니까? 아마 이 예. 반군들도 수송기로 추정을 했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수송기, 아무리 수송기라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사고를 구분해서 우크라이나 이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 여기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방 헬기 문제라든지 지하철 사고 문제라든지 이거 이런 우리 것들. 문제니까요. 네. 아니, 세월호 이전하고 이후하고 뭐 다르게 만들겠다며요. 맞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말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내가 힘들게 출범했는데요. 지금 정치권은 모두 다 730 재보선에만 눈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하나도 지금 이 현장, 지금 이 소방 헬기 팀의 5분들은 한 팀인데 모두 다 베테랑 구조요원들이거든요. 마침 또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더 안타깝죠. 아시안 게임 어제 저 문제 결렬됐고요. 여러 가지 뉴스 많은데 안전에 좀 집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이 여야도 뭐 세월호 특별법 만든다 뭐 어떻게 한다 싸우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계속 터지는 사고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네? 좀 많이 물어봐 주세요. 이 사건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도 어제 사고와 말레이시아 이 항공기 격추 사고로 저희가 오늘 2부와 3부 계속해서 네. 현지도 연결하고 해서 물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진짜 정치 인터뷰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 소식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기장 정성철 소방경, 부기장 박인돈 소방이, 정비사 안병국 소방장, 구조요원 신영용 소방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결혼을 앞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은교 소방사 5분의 명복을 빌면서 예. 조화 대신에 노래로 김진호의 가족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찡해집니다. 예. 어쨌든 저도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공직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어제부터. 지금 730 재보궐선거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는, 경기 김포 지역에 출마한 분입니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 후보께서는 경남도지사도 지냈고, 대선 후보도 또 지내셨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내셨는데, 요새 이 안전 문제가 이렇게 큰 화두 아닙니까? 사실 지금 어제 네, 소방 헬기도 사실 추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남의 나라 얘기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 우리나라 승객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데 말레이시아 항공이 격추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하철은 화재가 났고요.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이런 이 안전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바꾸겠다 그러는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아직도 농성하고 지금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자본 중심으로 된다 그럴까요?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걸 이렇게 강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안전은 뒷전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규제 완화가 마침 대세인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안전 문제나 또 환경 문제나 또 부정식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만이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게 자꾸 헬기도 이게 도심에 떨어진 게 벌써 두 번째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이게 노후가 돼서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일단 대중교통, 특히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선거 얘기 잠깐만 좀 해보죠. 지금,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는 군수 출신으로, 이장이시죠? 네. 예, 그 출신으로 장관까지 오르신 분으로 일단은 굉장히 잘 알려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사까지 지내시고, 그런데 지금 고향이, 그리고 또 하동이시잖아요, 경남. 김포에 네. 출마하시게 된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요청도 있었고요. 예. 또 김포 시민들의 요청도 꽤 많았습니다. 어제는 시민사회 연대회의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김포는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 등 해난 해결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 잘하는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려고 요청했던 것 같고요. 야권으로서도 또 매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제 몫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심을 거듭한 결과 안과 김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제 역할이 있다는 생각에서 어렵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대 후보죠. 이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요. 홍철호 후보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김포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은 지역도 잘 알고 지역 일꾼이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김두관 후보께서는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 일꾼인데 심판론이 맞붙고 있는데, 물론 지역에 나오셔서 심판론을 주장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왜 심판론을 주장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홍 후보가 주장하는 지역 일꾼론은 예. 소위 토박이 이론이거든요. 예. 이는 시민을 팽가르고 쑥대시하게 하는 저는 나쁜 정치가 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김포는 구도심하고 한강 신도시 또 농어촌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김포 시민의 75% 정도가 저 김두관처럼 예지에서 이사온 분들입니다. 저는 김포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를 하나된 힘으로 모으는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그만큼 많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역 얘기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죠? 예를 들면 시장은 지역을
잘 알고 또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기반한 분이 하는 게 맞지만 국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기능과 역할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 후보께서 이렇게 파악하실 때 김포의 현안은 어떤 거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신지 혹시 보관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김포 시민들께서는 쌍교라고 그럽니다. 해안을. 그러니까 교통과 교육이 대표적인 해안인데요. 예. 특히 이제 교통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10만 정도 이주해 왔는데 지금 지하철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김포 시민지에서 굉장히 고민 끝에 김포 도시철도를 착공을 했거든요. 조속한 추진을 통해서 지금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포도시철도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역할이 있고요. 특히 이제 버스 노선 확대하고 버스 정차를 통해서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 게 현안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하고 또 많은 젊은 분들이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보육시설 확대하고 어린이집 문제, 또 핵심학교 지정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 교통 그래서 상교 문제로 하는데 이런 현안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들입니다. 예. 지금 방금 들은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가 24일 만에 항구가 지금 수습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세월호 희생자 아직 수습되지 못한 분은 10분으로 이제 됐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수습이 되길 바라겠고요. 지금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문제 있죠.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야권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자, 안전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신 후보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입석 금지가 맞겠지만 예. 아무런 대안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아침에 출근을 하는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대안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버스 정차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정차는 또 서울시의 교통원답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울시 외곽 지하철역까지 단기 노선을 좀 확대해야 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정차를 통해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버스를 늘리지 않으면서 시민의 불편과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포도시 철도 조기 개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만나보셨을 때 김포 주민들의 민심은 어떻다고 파악하십니까? 제가 이제 새내기 김포 시민이 됐는데요. 예. 처음에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워낙에 행정 경험과 국정 경험이 있고 또 김포 해남 문제, 대단하시잖아요. 네, 김포 해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해서 많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야권 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야권 연대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승리만을 위한 연대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2010년 경남도지사 당시에 최초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됐는데 그때는 정책과 가치와 공유가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해법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지방정부라는 핵심적인 거버넌스 모델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지켜보면서 그냥 승리만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정말 김포 미래를 위해서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필요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두관 후보께서도 야권 연대가 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협상이라든지. 예, 그렇다기보다 시민들의 요구, 예.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7선명 재보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야권이 승리해야만이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또 세월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당이 좀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네, 지난번 육사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특히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공천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아쉬워하고 우리 당내 지도자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염려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그 공천이 완료가 됐고 또 약간 승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730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진을 하겠습니다. 예. 몇 석 정도가 돼야지 승리한다고 보십니까? 전체 15곳 예.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무래도 절반 정도 승리해야 이길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5석이면 성공하고 또 새누리의 유한구 대표께서도 뭐 4석이면 성공한다고 서로 이렇게 하시니까 4석이라고 말씀드리고 곤란하네요. 근데 솔직히 5석은 그건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게 좀, 그래서 저도 왜 5석인가 열심히 세봤는데, 그게 김선동 전 의원 지역구인 순천 곡석을 빼고, 거기는 통진당이다. 아마 그래서 뺀 모양인데, 예. 좀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가 우리 김두관 후보의 미래의 정치 행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죠? 대권에 도전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은 김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번 도민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들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김포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모든 대경량을 쏟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경선에 나오셨을 때 상당히 경남도민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승리해서 국정을 맡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도민들께서 많이 응원하셨겠지만 또 어렵게 만들어준 도정을 중도에 이렇게 사퇴하고 대선에 예. 참여해서 당내 경선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고요. 제가 예. 독일에 연수 마치고 돌아와 후대지한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김포 지역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기변화예요. 저의 다음 게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신일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어제 있었던 헬리콥터 사고와 그리고 오늘 어제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오늘 자정 이후에 알려진 바로 말레이시아 항공 격추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항공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천천박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유의 출발 새 아침 2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있었던 말레이시아 항공 격추 사건 그리고 헬기 추락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1억 전사들을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 상품권, 30만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ing new roads.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제가 오늘 방송을 문을 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이 지금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소방 헬기가 광주 도심 지역에 추락해서 탑승한 소방관 전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지금 러시아 접경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지 종합적으로 청주대학교 항공운학과 정윤식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윤식입니다. 예, 정 교수님도 비행기를 직접 기장 생활을 오래 하셨죠? 네,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도 한국 학생들을 이제 탑승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탑승을 하셔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네. 그 항공기를 이제 쭉 이렇게 그 기장으로서 이 항공기를 운항을 하실 때 말이에요. 네. 그 여러 가지가 참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레이시아 항공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보도 같은 경우에 진작부터 이 지역의 항공 우려 지역으로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을 운행하실 때 어떻게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요. 예. 사실 조종사가 운항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 운항 관리하는, 즉 비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을 회피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국내 국적사 항공기들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적용을 해가지고요. 예. 무슨 어떤 그런 위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의 가능성 지역들을 비록 연료 비용이 더 들고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회피해서 가는 거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항공사 입장에서는 위협이 좀 낮을 경우에는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걸 원하죠.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그러나 항공 관리할 때는 관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지역을 회피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쟁뿐만 아니라 화산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 뭐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사실 비행 중에는 조종사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지상 위협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기는 사실 민항기에서 뭘 뭐 어렵겠죠. 네. 레이더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그런 주변을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관제소랑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계속 이제 지상과 항공기와의 통신을 유지한 상태로 비행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지금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이건 지금 이제 이 정부 쪽, 우크라이나 정부 쪽의 얘기인데 어쨌든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다. 지금 반군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반군은 물론 또 다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지역은 피해가는 게 최상책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그렇군요.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지난 3월에도 실종이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 항공이 요번에 그 격추됐다라는 것이 이번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사라진 항공기가 격추된 것으로 밝혀진 것인지에 대해서 헷갈릴 정도로 말레이시아 항공이 상당히 좀 요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말레이시아 항공도 그 전통 있는 그 대형 항공사입니다. 국적사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항공 운항 관리가 어쨌든 미흡했다. 과거에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 사고나 이번 사고도 전부 운항 관리 차원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런 위협적으로 항로를 정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운항 관리상의 미흡한 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운항 관리하고 기체의 노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운항관리 쪽은 항공기를 어떤 노선으로 어떤 시간대에 어느 만큼의 연료라든지 싣고서 운행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기체 정비 쪽은 그거랑 이제 사실 물론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운항관리에 들어가지만 항공기 자체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히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큰 차원에서는 정비도 다 운항관리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 451님이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어떻게 격추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민항기인지 모르고 했다고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우방국인 미군도 과거 호르무즈해협에서 그 민항기를 군용기로 착각을 해서 네. 격추시킨 사례도 한 번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지상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통제소에는 저가 식별 장비들이 보통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 항공기가 적이냐 아군이냐를 판단해서 적이면 이제 발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항기에서는 그거를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또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잘못 이제 저가 식별을 하면은 대부분 적기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기네가 보낸 신호에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항적만 보고서 이게 적이냐 아군이냐 판단한 게 아니고 이런 지나가는 비행기 원래 비행객이 어땠는지 고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 무기를 운영하는 그런 단위 부대에서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이게 지대공인지 아니면 공대공인지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예. 말씀하세요, 교수님.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항기가 고도 약 3만 피트 이상, 우리로 치면 10km 이상으로 달기 때문에 전투기가 공중 유격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속도도 이미 거의 1000km의 속도로 민항기들이 달리고 있고 그거를 유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또 공대공 미사일은 탑재하고 있는 폭약의 양이 작습니다. 예. 그래서 민항기의 열추정 미사일 같은 경우에 민항기의 엔진 같은데 만약에 맞았다 해서 바로 뭐 추락한다든지 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한 발에 이렇게
비행기가 바로 추락해서 공중 폭발일 정도로 추락했다면은 좀 폭약이 큰 지대공 미사일이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하나가 지대공 미사일을 고도 10km 이상의 그 발사를 시켜서 격추할 거면은 완전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시스템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예.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반군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 그러고 실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너희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자꾸 하면서 서로 이제 상대방이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는 그렇게 높이 못 올라간다. 근데요, 그게 이제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물론 순간적이겠습니다만 이 비행기 안에서 이상 징후 같은 것들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이제 과거 월남전 사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투기들이 이제 갈대치상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발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확인해서 그걸 보기만 하면은 회피가 가능한데 민항기로서는 봐더라도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기동 능력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또 조종석이라는 게 이제 착륙을 위해서 앞에 있는 창문 정도지 거기 조종사가 앉은 자세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미사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오더라도 무슨 미사일 발사대 장치, 경고 장치도 없고, 그다음에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특히 뭐 지상에서 그런 항적을 얘기를 해줘도 뭐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기동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객기가 미사일에 피격이 됐을 때는요, 이게 이제 완전히 공중 분해가 돼서 폭발이 되나요? 아니면 기체에서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추락하면서 땅에 부딪혀서 이렇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큰 여객기 정도면 이제 어쨌든 기체가 크기 때문에요. 대부분 동체라든지 이런데 파손이 되면서 여합이 상실돼서 예. 조종사는 이제 할 수 없이 내려오고 어쨌든 기골에 문제를 줬기 때문에 그 많은 속도에 때문에 기골이 이제 부서져 나가기 시작하죠. 예. 특히나 우리 조종 타면이 있는 후방 쪽에 미사일이 맞았을 경우에는 조종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어쨌든 기체 모양은 온전하더라도 조종이 안 돼서 추락하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제 승객들은 물론 전원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원 확인을 아직 다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하다 뭐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일단 신원 확인은 사람 를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공항 당국에 있는 여권을 가지고도 이제 신원 내지는 국적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요. 예. 현재는 아마 그쪽 사고 지점까지 무슨 시신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팀들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사망했으니까 어느 나라 국적이냐 어느 신분 확인을 한 건 아마 그때 출국했던 기록 가지고 하는 게 아마 지금 현재는 전부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헬기 사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전 조종사 돌아가셨지만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고를 줄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그 헌신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인데요. 먼저 말입니다. 지금 이 헬기 사고가 서울에서 한 번 있었죠. 도심에서 이렇게 된 사고요. 광주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특히 구조용 헬기 물론 이제 민간 수송을 위한 헬기와 달리 어떤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구조용이나 산불을 이제 방제 작업이나 이런 헬기는 사실 임무 자체가 사실 틀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심의 아파트 상공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결국은 또 헬기가 출동해서 소방 작업 내지는 구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또 하나가 현재 운영되는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헬리포드 자체가 대부분 도심 근처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헬기 자체 운영이라는 게 도심에 빨리 접근하기 위한 운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멀리에 설치한다는 거는 헬기 운영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조적 규정을 좀 확보하고 훈련을 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한계에 다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계에 다 도달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항공법이나 관련 규정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규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고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그 민항기 사고 이후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굉장히 그런 걸 강화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되는 와중에 사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그 대책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서 안정화시키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마련된 그 대책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유지해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은 뭐 너무 아주 작은 원인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요. 그냥 읽는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느끼는 거는 항공기 결함이 좀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깊은 각도로 헬리콥터가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통제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정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종이 오래돼서 그런 겁니까? 기종은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기종은 뭐 이미 십몇 년 정도밖에 안 된, 뭐 세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다지 오래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비독도 뭐 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부품 자체 결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요. 그렇게 또 단정짓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종의 기체의 결함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주대학교 항공문학과 정윤식 교수였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따놈이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군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메이로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8시 10분에 이어지는 3부에서는 피격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이륙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여기에 바로 우리나라 대사관도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